컨텐츠 만들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식품 사업을 하시는 지인분이 유튜브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컨텐츠 방향 잡고 원고도 작성해서 첫 영상 촬영을 딱 하려는데 그 지인분이 카메라 화면에 자기 모습을 딱 보시더니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뭔가 어색한 데다가 이게 또 평소 하던 일이 아니니까 원고 첫 줄을 딱 읽는 순간 갑자기 현타가 왔다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건데 갑자기 뭐 악플 걱정부터 해서 장비 살 돈이 없다, 뭐 시간이 없다.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가 유튜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그날 준비를 다 해놓고 촬영을 못하고 접었었죠.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영상을 같이 기획해드리고 만들어드리는 일을 꽤 오래 해왔고 그래서 지금껏 크고 작은 영상들 뭐 수백 개는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저도 막상 내 채널을 만들고 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힘든 분들 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느끼게 되는 건지,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해야 이 컨텐츠를 제대로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지까지 다 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컨텐츠가 힘든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눈이 너무 높습니다. 바야흐로 컨텐츠의 시대잖아요. 우리는 눈만 뜨면 영상을 보죠. 길 가다가도 보기 싫어도 보는 게 이 영상입니다. 그만큼 영상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눈이 엄청 높습니다. 축구 보면 뭐 너도 나도 감독되듯이 영상도 국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때 기획부터가 너무 수준을 높게 맞춰서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만난 분들의 대부분이 채널 초반에 기획하신 걸 보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종종 디자인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뭐 촬영 편집을 좀 해보신 분들은 더 하죠. 심지어 그렇게 높은 기획 수준의 영상을 또 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속이 힘들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그리고 뭐 한 달, 그렇게 마에 6개월까지 가면 못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유튜브든 뭐 SNS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퀄리티보다도 지속할 수 있는 포맷과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잘 만드는 것보다 내가 이걸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컨텐츠 형식을 찾는 게 더 중요한데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확신 없이 시작하는 건데요. 확신이라는 게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확신이라기보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컨텐츠를 해야 하고 유튜브, SNS를 하는지 그 이유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해보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로 시작하면 뭐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좋지만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끼가 넘치거나 감각이 좋아서 첫 영상부터 대박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평범한 일반인 기준에서는 최소한 영상 5개, 6개 는 올려봐야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방향이 조금씩 보입니다. 심지어 광범위한 인기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니치한 주제의 경우라던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특수한 분야인 경우라면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방향을 잡기가 힘들고 누구나 거치는 그 초반 구간을 지속해 나갈 힘이 없는 거죠. 게다가 생각보다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응이 없으면 지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노출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뭐 악플이나 이런 그 반대급부도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보다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격인데요. 보통은 MBTI I인 분들이 노출을 싫어하니까 더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E인 분들 중에서도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성격, 완벽주의입니다. 이게 딱 제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유튜브나 SNS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해봐야 다음 스텝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데요. 이 완벽주의 성향은 그만큼 실행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같은 능력치라고 가정했을 때 컨텐츠 수준을 떠나서 하나라도 더 올려본 사람이 채널을 빨리 성장시키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독한 완벽주의 때문에 3년간 자기 채널을 시작도 못하던 제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갔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성격은 바꿀 수 없죠. 대신 컨텐츠 형식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영상의 포맷은 버리고 내가 가장 지속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 방식과 영상의 포맷을 찾아야 합니다. 카메라를 뭐 꼭 바라보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사실 반드시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방식의 컨텐츠를 해야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컨텐츠가 앞서 말씀드린 쉽고 지속 가능한 컨텐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긴 하죠. 주제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포맷의 컨텐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꼭 노출해야만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 없는 컨텐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굴 없는 유튜브 하는 법에 대한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올려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나를 인터뷰하는 방법이나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브이로그 형태의 제작 방법, 심지어 화면 없는 뭐 라디오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는 자기 채널의 주제와 사업의 방향, 컨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해봐야 알겠죠. 두 번째는 에미넴 전략인데요. 래퍼 에미넴 아시죠? 영화 8마일에서 에미넴이 부른 랩 가사 때문에 이름 붙은 전략이죠. 마지막 랩 배틀씬에서 상대가 자기를 씹을 만한 소재들을 에미넴이 자기 턴에서 먼저 자기 랩으로 까발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고 공격하려는 상대가 할 말 없게 성공을 해버린 거죠. 이게 유튜브에서도 먹힙니다. 내 약점, 내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오픈하고 그걸 컨텐츠로 다루는 겁니다. 사실 이 전략은 이미 유튜브에서는 전략이라기보단 요즘엔 오히려 무기로 사용될 정도죠. 또 이게 유튜브가 대형 매체보다 더 대세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TV에서 잘 꾸며지고 정제된 모습만 보이던 연예인들, 셀럽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편하고 친근하게 우리에게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셀럽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약점을 오픈하고 이걸 보완하고 성장시키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죠. 뭐 살이 찐 사람들이 살을 빼는 컨텐츠나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 자기 피부를 더 좋게 개선시키는 컨텐츠 같은 것들만 봐도 엄청 많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아까운데 싶은 것까지 공짜로 풀어보세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단 공짜라면 사람들은 부담 없이 받습니다. 공짜는 좀 부족해도 또 용서가 되죠. 물론 컨텐츠를 보는 것도 완전히 공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컨텐츠를 보는데 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앞뒤가 다른 낚시 컨텐츠 같은 거에는 화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건 주기 좀 아까운데 하는 정보들이나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인데 하는 내용까지 공짜로 푸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았을 때 도움이 됐다고 느낄 만한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 꿀팁 같은 것들을 준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나는 줄만한 특별한 정보가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지를 모를 가능성이 크죠. 정말 없다고 느끼신다면 사람들이 하기 귀찮아하는 것들, 이걸 직접 했다고 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런 건 어느 분야든 다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온라인 쇼핑몰이란 몰은 모조리 다 뒤져서 나온 최저가 정보 같은, 아니면 누구보다 빠른 최신 할인 정보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직접 찾기 귀찮아하는 정보들이죠. 네 번째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말하는 방식을 친구한테 말하듯이 바꿔서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제 지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본인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서 이미 써둔 원고를 그냥 읽으려다 보니까 어색하게 느낀 거죠. 이럴 때는 촬영 방식을 좀 바꿔서 가능한 분들은 카메라 앞에서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내용을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이 장면 전체를 캡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대화 내용 전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컨텐츠를 볼 사람이 듣고 싶어할 핵심 이야기만 최대한 남도록 편집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잘 만든 영상은 조회수 1만은 가게 되어 있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요. 이 댓글 쓰신 분이 유튜브 하는 법과 관련된 영상에다가 이런 글을 쓰신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죠.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 진정성은 유튜브 컨텐츠의 핵심 요소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이 잘 만든 영상이라는 표현이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또 1만이라는 숫자도 기준이 모호합니다. 니치한 주제는 1만이라는 숫자에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잘된 조회수의 기준 역시나 내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조회수가 무조건 또 좋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 때 데이터상 성과가 좋은 영상은 분명히 있죠. 이 성과 좋은 영상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로 시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끝낸다 입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관심 없는 주제라면 사실 아무리 잘 만든 영상도 클릭하기도 전에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모든 분들을 돕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잘 확인하셔서 남겨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